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로 나온 뉴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당시에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했더니가 그 임무 씨라는 그런 분이 당시에 이 대장동 뭐 백현동 이것과 관련해서 그 핵심 부서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 뭐 주무관 실무 책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국토부에서 압박이 있었지 않느냐? 국토부로부터 압박이 있었다는 보고를 시장님께 하지 않았었느냐? 그거 기억나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주거환경과장, 그리고 도시계획과 팀장,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를 다 걸어서 마치 그때 국토부가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 내용을 시장한테 보고를 했었다는 기억을 되살려내는 이제 뭐 이런 작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재판정에 나와서는 그런 사실 없다. 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께요. 이제 그래서 오늘 양은경 기자가 이제 그런 대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본인은 아니더라도 이제 비서실장 했던 일을 시켜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뭐 재판에 이 자기한테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유가 이게 범행을 은폐 시도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누구에게인가 그런 걸 들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검찰이 이제 기소하겠다고 하니까 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내 이 기억에다가 집어넣었던 것 같은데 이게 누구가 나한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과 도시환경과 거기 과장, 주무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본 거군요. 그 확인 차원이겠죠. 네. 여기도 지금 보면 기사에도 보면 그 이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는 말을 시장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네. 혹시 그런 얘기를 있었던 게 기억나느냐? 네. 혹시 당신이 시장에게 보고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알겠다 이런 건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이 기억난다고 얘기해줘.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위증을 교사하는 거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당신이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 혹은 당신이 그런 얘기를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었느냐? 시장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단순하게 물어본 것을 확인한 것을 이것이 무슨 이 범행을 은폐하는 시도? 자, 그 대목이 어쩌면 그 부분이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그 시장님의 비서실장이 과장이나 주무관에서 전화를 해서 시장이 이렇게 들으셨다는데 그때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그거를 압박으로 들었을까요? 그때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으면 알겠다 하고 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네. 그것이 당신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당신의 기억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 보라는 그런 취지. 뭐 이랬다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겠지만 저도 뭐 함부로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기사상으로 보면 네. 아마도 시장이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네.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은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했거나 들었던 사람들이 있는지 단순하게 확인해 본 차원, 이 차원을 과연 이것을 갖다가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반복적 시도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문이 남습니다. 근데 네.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네. 이게 이제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이 예.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위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지금 저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가 위증교사 사건에 관한 이제 결심 공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잖아요. 네. 그것도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김진성 씨한테 늘 저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이렇게 과거에 김진성 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지 않, 그 유도하는 거죠. 이런 네. 쪽으로 좀 해달라는. 왜냐하면 직접 위증을 해달라, 거짓말 해달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위증교사 정황과 지금 이 물어보는 게
그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임모 씨가 도시계획과장한테 한번 전화하고 나서 두 네. 달쯤 뒤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전화해요. 네. 직접 전화해서 또 똑같은 걸 물어요. 아니 네. 그 사람이 아니라는데 왜 당신이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이재명 그 대표 본인이 왜 또 질문을 하느냐고. 네.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거다 해서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김 대변인께요.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비근한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대통령이 문자를 해서 월성 1호기 언제 폐쇄되나요?라고 물었잖아요. 문자로. 그건 정말로 궁금해서 물었느냐? 아니면 빨리 폐쇄하라고 이렇게 체근하기 위한 질문법이었느냐? 이제 그때도 그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든 아니면 다음 주에 말씀 주셨던 위중교사 혐의 부분에 대한 뭐 내용이든 네.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해석이 나왔다고 해서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어쨌든 사람들이 본인이 받고 또 본인은 당시 당당하게 전 보고 드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재판에서도까지 얘기했다면 네. 그렇다면 이 양반이 과연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어떤 심적 부담을 느꼈거나 압박을 느꼈겠는가? 그건 아니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